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유명하긴 더럽게 유명하죠. 이재명인데요. 이거 왜 소개해야 되냐면요. 억장이 무너져서 소개합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할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맞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지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일단 그 글 그대로 읽어드리고 말씀 나누죠. 제목이요.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 왜곡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제목부터 무시무시하죠. 그대로 읽습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했습니다.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 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마저 반인륜 행위를 옹호하고 역사 왜곡 대열 맨 앞에서 서기도 합니다.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고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첫째, 인권 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 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와 5.18 민주화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와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지키겠습니다. 둘째,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 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 행위에는 결코 시효를 둬선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해 누구도 어떤 세력도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셋째, 민사상 소멸시효 규정 적용도 배제해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통과시켜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 왜곡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 하자는 짓이죠? 섬뜩하고요. 조목조목이 어떻게 지가 이런 말을 할 입장이 됩니까? 아니,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거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남의 나라 얘기예요? 지금 히틀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택동 얘기하는 거야? 스탈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발인이 끝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여기에 이제 부안해동 한답시고 광주의 한을 자기가 다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큰 영웅처럼 왜곡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국가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학살자래요. 아직 논란이 끝나지 않았어요. 발포명령 전두환 대통령은 안 했다고 그러고, 그때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휘성 씨도 전두환은 발포명령 할 입장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그 군사 전문가들이요, 발포명령은 현장에 있는 사령관이나 부대장에 있는 거지 보안사령관한테 발포명령이 있는 게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당시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죠. 분명히 증언했어요. 전두환은 발포명령 지금 그 사람이 왜 전두환을 옹호하겠습니까? 다 늙어서. 전두환이 90세예요. 그 양반은 전두환보다 선배야. 100살 가까이 되셨을 텐데 다 늙어서 힘 빠진 전두환 대통령을, 전두환 대통령이 힘이 좀 있으면 거기에 아부한다고 그래. 아니, 다 늙은 노인네로 개차반 취급을 받는데 몇 달 전에 증언을 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증언이 힘이 있는 거죠. 뭘 바라고 증언한 게 아니잖아. 힘없는 노인네를 위해서. 힘없는 노인네가, 100살이 다 된 노인네가 90살 힘없고 온 국민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노인네를 위해서 뭔 그렇게 거짓말 증언을 하겠습니까? 군대 나온 사람이라면 안다는 거예요. 장교 이상을 해본 사람은 발포명령이라는 거는 보안사령관이 하는 게, 아무리 그때 보안사령관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도 발포명령은 현장사령관이 하고 현장 부대장이 한다는 거예요. 군대에 알지도 못하는 얘기라는 거고, 그 아직 지금 역사에 논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학살자로 천수를 누렸다고 그러고, 처음서부터 지금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역사 왜곡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겠다는데, 반인륜 범죄 저지른 사람이 누구?
누구죠? 당신 아니야. 당신 단죄해야 되겠네. 반인륜 범죄 하나씩 얘기해봐. 아니 조카 그 반인륜 범죄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면 단죄해야지. 왜 아무리 조카라도 그걸 변호하고 있어?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라며. 반인륜 범죄 단죄하려면 자기 조카부터 단죄는 안 해도 아무리 내 조카라도 이건 변호할 수 없다.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하지 말았어야지. 인권 변호사라면서. 그리고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 형 남도 아니고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 그거 반인륜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형수에 대게 그따위 쌍욕을 한 거 그거 반인륜 범죄 아니에요? 그리고 김사랑 씨 증언 나왔죠? 이재명 비판했다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지고 간신히 탈출했어요. 그거 반인륜 범죄 아니에요? 어따 대고 검사 사칭한 거 그거 반인륜 범죄 아니야? 반인륜 범죄를 못하도록 자기가 뭐 강력히 처벌하겠대. 이자들은 툭하면 뭐 역사 가지고 나오는데 100년 전 역사와의 100년 전쟁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역사와의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저들은요 또 나오잖아요. 독립운동 비방하고 자기네들 쪽의 독립운동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이거는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거고 자기네들 쪽의 독립운동 알죠? 김구, 김원봉이, 김일성 이런 사람들 독립운동 찬양해야 된다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뭐 일제 강점기 지네들 마음대로 친일 인사들 다 단죄해가지고서는 지들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잖아요. 이것도 들고 나오고 또 5.18 들고 나와. 전두환 대통령이니까 또 들고 나오지. 5.18 민주화운동 이거를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게 진실 왜곡하는 게 누군데 왜 5.18 유공자 명단 안 까? 유공자 공을 추켜 세우는 사람인데 왜 그걸 안 까? 그게 진실을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어따 대고 진실을 왜곡한다고 그래. 유공자 명단을 까야지. 그러면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거지. 부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대? 그 입에서 어떻게 부정행위 처벌한다는 얘기가 나오냐? 그 입에서. 아니 지금 대장동 이거 그 다음에도 또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입에서 어떻게 지금 이 벽에서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조사 중이야 검찰에서. 이제 특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나와. 가증스러워도 이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둘째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겠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 이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성남시장 시절 국가 공권력, 알량한 공권력으로 시민들을 몇십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 이거 전수조사해야 돼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거 아니야. 이거 어디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해. 그거 반인권적 행위 아니에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 딱 당신이 얘기한 거네. 이재명 당신이 딱 쓴 거야. 그대로 국가 공권력 성남시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거 공소시효 없앤다고 그랬어. 박수. 아이고 고릴라 박수. 이거 이제 공소시효 없으니까 이거 전수조사해가지고요.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공소시효 없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나와요.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행위. 이거 가혹행위 아니야? 정신병원에 가두는 게 가혹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범행의 조작, 은폐 같은 범죄 조작했더만 그 김사랑 씨 강제 입원시키면서 어머니 날인난에 지들이 막 사인했더만. 그거 조작이죠. 그 다음에 그거 은폐했잖아. 딱 자기 얘기를 하네. 딱 자기 얘기. 이거 결코 공소시효 둬선 안 된대. 딱 자기 얘기했어. 공소시효 없다. 꼼짝 마라. 왜 이러면 잠깐 기다려. 그리고요 셋째 아주 조목조목 자기 얘기야.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며 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에요. 셋째 민사상 소멸 시효 규조 이것도 없앤대. 민사도 시효를 없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제 입원 당한 분들 있잖아요. 민사상 시효도 없앤답니다. 이거 민사상요 신청하세요. 쫙 시효 없앤다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 다음에 김부선 씨도 시효 없앤다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고요. 아주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 왜곡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니까. 본인 얘기하셨죠? 좋습니다. 이건 이거 제대로 얘기하셨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썼잖아요. 페이스북에.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뭐 공소시효도 없애겠다. 처벌하겠다. 단죄하겠다.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면서요. 이 이율배반으로 이렇게 인기 끌 땐 이렇게 그러니까 1분 전에 얘기한 거하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뭐 그 전남을 방문했어요. 호남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지지자들이 물어봅니다. 대통령 되면 윤석열 좀 박살내달라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윤석열 그분을 박살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되고 나면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할 일이 산더미인데 옛날 것을 뒤져서 후벼파고 처벌하고 복수하고 그럴 시간이 있느냐? 그렇게 안
한다 이게. 아까는 페이스북에는 과거 역사 5.18 뭐 이런 거 독립운동까지 다 뒤져서 후벼 파가지고 처벌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소시효 없애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건 그 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두는데, 공소시효 없이 그냥 다 후벼 파서 다 처벌하겠다는 사람이 여기선 또 윤석열 가지고 그 현장에서 막 사람들이 막 물어보니, 그때는 시간이 없는데 뭘 과거까지 후벼 파고 처벌하고 복수하냐, 그럴 시간 없다고.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소리예요. 이거는 윤석열더러 당신이 대통령 되면 나 후벼 파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얘기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또 아름다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글 쓰는 거 다르고, 연설할 때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렇게 막 이래요. 뭐가 진짜야. 아깐 막 공소시효 없이 다 처벌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럴 시간이 없고 과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며 미래를 가자며. 이거 왜 이럽니까? 이렇게 어지러워. 어느 게 진짜야.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는 그런 것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나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복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퇴행 세력이 아니라 전진하는 세력이다. 과거 아까 다 후벼 파재매. 공소시효 없다고 후벼 다 파재매. 그리고 이제는 또 미래로 가재요. 편란해. 어지러워요. 롤러코스터 난 못 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당신의 말에 내가 고소공포증에 뭐 저소공포증에 아주 그냥 대가리가 복잡하다. 아주 심장이 울렁울렁. 뭐야, 너무 어지러워. 어떻게 이런 분을 국민들이 지지를 합니까?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밀어줍니까? 나는 지지자들을 이해 못하겠어. 이래도 이해해요? 난 진짜